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또 귀한 또 분을 모셨는데, 저희 구독자분 중에 이렇게 또 용기를 내셔가지고 채널 인터뷰에 응해주신 점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간단한 본인 소개를 저희 구독자 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30살 까르페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부산에서 간호사로 상교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간호사 분이시구나.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부동산 투자를 처음으로 이제 생애 처음 부동산 투자하셔가지고 1주택자가 되셨다고 네.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관련돼가지고 해당 지역이 있을 거고 그 아파트가 있을 건데 그 지역과 해당 아파트를 이렇게 결정하시고 선택하셨던 그런 이유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오프라인 강의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했을 그 시기에 그 거제도라는 지역이 타점이 좀 괜찮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거제도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었고, 사실 제가 첫 공부였고 첫 투자였어가지고 당장 이제 그 매매를 선택하기까지 좀 약간 급했던 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를 사봐야 계속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첫 공부를 했을 시기에 이제 사게 되었고요. 거제 지역에 이제 아파트를 샀는데 그거를 선택하게 된 거는 사실 제가 같이 공부했던 그 학생들 중에서 이제 아파트를 선정해 주셔가지고 같이 임장을 가게 돼서 이제 그 임장 갔을 때 약간 제 느낌이 좋아가지고 구매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부산 쪽에 이렇게 부동산 공부하는 이런 네. 커뮤니티나 뭔가 동호회가 있는가 본데요. 네네네.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하신 지는 언제 정도부터 6월 달에 시작했어가지고 지금 3개월. 지금이 저희가 10월인데 네. 6월 달부터 공부하셔서 엄청나게 열심히 우리가 5월 달에 맞아. 5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5월 달에. 한 1개월 한 상태로 네네. 지금 6월에 매수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론 공부도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임장도 막 그럼 거제도도 많이 가시고 다른 쪽도 많이 가셨나요? 아니요, 이게 진짜 부끄러운 얘기인데 네네. 이제 첫 임장에 네. 제가 매수를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첫 임장에서 첫 본 아파트를 아니요, 그 임장 아파트 갔을 안에. 때는 네. 아파트는 한 4-5개 정도를 봤었어요. 4-5개 중에서 그 중에서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네. 아파트를 매수를 다 하셨네요. 투자금이 우리가 뭐 투자를 할 때 투자금 시드머니가 필요할 건데 투자금을 그러면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요즘에 언론에서 막 뭐 나오는 젊은 분들 뭐 연끌한다, 대출 받아서 한다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투자금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뭐 적금 예금 든 돈도 있는데 지금 사실 그 대출을 한 건 맞긴 한데요. 이게 은행 대출이 아니고 회사의 네. 공제회라고 거기서 이제 대출이 좀 나오는 게 있어서 네네. 그걸로 지금 대출을 일으킨 상태입니다. 은행 대출 아니고. 그럼 요거는 약간 금리가 좀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하게 된 거예요. 요즘에 금리가 워낙 높다니까 네. 한 몇 프로 정도인지 기억나시나요? 금리가? 3.8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상당히 낮네요, 맞죠? 네. 시중에 있는 은행 금리보다는. 네네네.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일단 매매를. 공제에서 해서 그 돈으로 이렇게 딱 투자를 하신 건데, 거제도라는 지역을 이제 오픈을 우리가 했고, 네. 거제도를 딱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역 선정했을 때 공부도 하셨겠고, 네. 또 본인만의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지역 선정이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공부 강의에서도 그랬지만 수요와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부동산 지인 같은 사이트에서 네.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월등히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거제도 지역이 막 그렇게 월등하게 수요가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제가 빨리 집 한 채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네. 그냥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은 지역 중에 좀 가깝고 타점이 제일 좋아서 거제도를 선택을 하게 됐고, 그것 말고도 뭐 미분량도 적어야 되고 이제 인구수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첫 투자이고 해서 약간 인구수랑 세대수 같은 것들을 좀 간과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입지도 물론이고 세대수도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이제 선정을 해야 한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여기 아파트가 연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연식이 네. 30년 정도 됐더라고요. 아, 30년? 네. 그럼 혹시 이거 투자하셨을 때 재건축이나 이쪽도 혹시나 생각을 하시고 혹시나 투자를 같이 진행하신 건지? 전혀 생각 안 했고 네네. 재건축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매매 가격이 있을 거고 전세 가격이 있을 건데 네네. 예상하는 이 갭이라 그러죠. 우리 전세 매매 갭이 가격 자체가 이제 내 생각에는 요 정도 우리가 내 돈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 기준이 있으신 건지, 그 다음에 내가 요걸 처음에 이제 등기까지 다 하신 상황에서 네네. 보유 기간도 좀 중요할 거라고 제가 보거든요. 네. 그것까지 같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억 이하 아파트만을 생각을 해가지고 1억 이하에서 이제 구축 아파트로 매매를 진행해서 투자금은 그 갭이라고 하죠. 그 네네. 전세 가격을 뺀 만큼을 투자금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일단 500만 원을 갭 제가 투자금으로 잡았는데 수리 비용까지 하면은 1,000만 원이네요. 그래서 갭 500, 수리 500. 비용 500 해서 네. 1,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전세를 빼지 못한 상황이라서 투자금이 1,000만 원에서 지금 네. 더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 거고 2년은 전세를 이제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있고요. 네. 만족할 만한 저희 이제 차액은 처음에는 한 5천만 원 이상으로 생각을 했지만 1,000만 원 투자죠, 그러니까? 네. 500갭에 500 우리 수리비 네. 해서 5천만 원 이상, 2년 정도? 네. 네네. 근데 지금은 전세도 지금 못 빼고 있고 계속 공실로 몇 개월간 있는 상태라서 그냥 손해만 안 보게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등기까지 지금 상황이 끝난 상황인가요? 네네네. 등기도 제가 셀프 등기를 진행을 해봤거든요. 그 첫 정도로 투자에. 이제 네네. 투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네. 좀 노력을 했어요. 그 갭만큼만 우리가 딱 전세를 놓고 전세금 받아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등기를 하면 좋은데 네. 그 투자금이 일시적으로 이제 그밖에 안 들어가는 상황이지만 현재 전세가 안 나가는 상황에다가 일단은 그 전체 돈을 이제 내가 보유한 돈하고 등기 뭐 이렇게 좀 아까 공제해서 받은 돈하고 합쳐가지고 일단은 등기까지 해둔 상태에서 현재는 전세 매물을 내놓은 상황인데 네. 아직까지는 전세자분이 없어가지고 이제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전세 가격을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수리를 일부러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럼 수리 범위라든지 이제 첫 투자를 하심에 있어가지고 수리 범위 견적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네. 그 리모델링 뭐 업체 선정 관련 수리 시 발생돼가지고 뭐 조금 뭐 다 이렇게 순탄하게 가면 좋겠지만 또 돌발 상황들이 많이 네네. 현장에서 벌어지는데 이런 과정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리 범위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일단 도배장판은 기본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고 화장실이 은근히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세면대랑 변기는 살리자 해서 거의 화장실은 손 안 대고 화장실 바닥만 타일만? 했고 벽면도 안 했어요. 아. 바닥만 좀 했고 그 거울이 깨져가지고 거울만 교체를 한 상태였고 부엌도 이제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싱크대는 살렸고 그 싱크대 붙어 있는 시트지만 시트지 작업만 했네요. 네. 그대로 살리고. 네, 그래서 부엌도 그렇게 손댄 게 없었고 네. 일단 베란다랑 방문 페인트, 현관 바닥 타일 그리고 모든 전등 그리고 손잡이 이렇게 자잘자잘한 부분을 좀 손을 대가지고 거의 한 400만 원 정도로 수리를 진행했고 이 업체 선정은 제가 첫 투자고 아무 지식도 그쪽으로 없다 보니까 네.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봐가지고 그 순고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어플로 개개인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최종 그 거제도 지역에서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고 순고에서 이제 진행하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직접 와가지고 견적을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비교해서 가장 싸고 또 제가 잘 모르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저한테 제일 좀 친절하고 신뢰가 주는 그런 인상의 사장님으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제일 중요해가지고 신뢰감이 가는지 안 가는지 그래서 이게 제가 거제도에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전화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전화하면서 제일 신뢰도를 주는 사람을 선정하는 거를 제일 우선으로 뒀던 것 같아요. 제가 요번에 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저는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업체분들 이렇게 전화하고 사장님하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조금 편할 수가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분들하고 몇 분을 전화해 본 결과 네. 약간 불친절하고 그런 분도 있나요? 네. 아, 실제로. 있고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약간 네. 설명을 자세하게 안 해주고 귀찮아하시는 아. 분들도 계셨는데 그런 이제 업체들은 바로 잘랐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타 지역에 또 했고 네. 또 수리를 안 된 매물을 사서 또 수리를 또 이렇게 다 하는 또 일일이 개별적으로 또 순고라는 어플 통해 가지고 네. 이렇게 탁탁 하나하나씩 알아보면서 하셨다는 게 저는 대단한 경험을 하신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하거든요.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그때 한 몇 주 전에 그 얘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현재도 지금 거제도 자체가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고 금리도 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전세를 찾는 분이 많지가 않은 것 같고요. 네. 제가 매수한 아파트 주변에도 전세 매물을 내놓은 구축 아파트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처음부터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조금 후회가 되는 부분이기도 했고 올 리모델링 된 아파트, 구축 아파트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 물건이 순위에서 밀려나는 게 일단 지금 확실한 거는 같고 거제도가 지금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난번에 그 주변에 부동산에 몇 군데 정도 내놓으셨다 하셨죠? 전세를? 거의 한 10군데 정도 아. 지금 내놨고 네네. 더 내놔야 되는데 근데 그 10군데에서도 연락이 온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까지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근데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네. 보고 그냥 갔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연락을 온 데는 아무 데도 없었어요. 뭐 일단 연락이 와야 뭐 가격 협상을 해주든지 말든지 할 건데 네. 아, 월세 가능하냐고 아. 물어본 거는 있더라고요. 월세. 한 번. 네. 근데 월세로 하게 되면 보증금이 낮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네. 대출 이자를 계속 그렇죠. 내야 되더라고요. 네, 유튜브라는 곳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오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 첫 투자를 이제 딱 하시면서 방금 이제 쭉 얘기를 하셨지만 내가 그래도 이건 잘했다는 점이 있을 것 같고 아 그래도 요거는 좀 간과하거나 조금 부족했다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오늘 이제 인터뷰를 해주시는 까르페님이 뭐 고수라거나 투자를 해서 엄청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우리가 그걸 배우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초보자분들도 많고 영상을 보시는 불일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자기 객관화라 그래야 되나? 그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첫 투자인데 잘했던 점은 아무래도 이렇게 매매라는 거를 실행에 옮겼다는 것 자체가 일단 스스로한테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었고 하지만 일단 제가 첫 임장에서 제 느낌과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해서 이제 매매를 결정한 거에 대해서 약간 다른 물건들과 많이 비교하지 않았다는 점이 약간 좀 후회가 되는 점이기도 하고 세대수를 안 따졌다는 점도 제가 좀 후회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500세대 이상을 추천을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매수한 아파트는 300세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전세가 이렇게 쉽게 빠지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도 싶고 매수를 하고 난 뒤부터 해서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경기 상황도 잘 지식이 있는 상태로 전체적인 뭐 거시경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지식을 좀 쌓고 매매를 해야 하지 않았나 싶어요. 마지막으로 또 간호사실 하셨고 또 이제 첫 투자를 하셨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자자의 삶을 이제 사실 예정으로 저는 이제 믿고 있고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목표가 있다면 또 내가 나중에 내가 꿈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제가 이제 매매했던 거제도 아파트를 빨리 전세자를 구해서 맞습니다. 네. 빨리 이제 임대를 맞추는 게 제일 큰 목표고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실행을 해서 투자를 계속 이제 평생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발을 들인 이상. 그래서 그렇게 근데 공부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부의 양이 어떻게 되든 매일매일 조금씩 일단 해 나가고 싶은 게 중기적인 목표고 단기 목표는 제가 지금 선교대 간호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평생 제가 선교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부동산으로 수익을 얻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 그게 퇴사를 하셔야 되죠, 네, 맞죠? 퇴사가 제일 큰 장기 목표가 아닐까 음. 싶습니다. 저와 같이 궁실로 계속 있는 아파트 투자자분들이 있겠죠? 아유, 엄청 많죠, 지금.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말을 드리고 싶냐면 일단 저와 같이 첫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그 투신자판이라는 거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투신자판이라고. 투신자판. 네, 네네. 투자는 신중하게 자기가 판단해서라는 아. 말이 있더라고요. 일단 이게 제가 결정한 일인 만큼 누구한테도 책임을 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최대한 많은 물건들을 비교하고 처음에 그렇게 바로 느낌이 좋다고 해서 선택을 하는 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좀 후회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중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기 상황으로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제 집을 못 빼신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기다리자고. 존버해야 되겠네요. 네, 홍보 우리 다 같이. 하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오픈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이렇게 용기 내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정말 앞으로 이제 그것만 일단 빼놓고 한 고비 넘기고 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하락장 조정장인 이런 시대에 누군가는 포기하고 이제 뭐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누군가는 또 이런 하락 조정장을 기회로 생각하시고 공부하고 이제 딱 다시 한번 두 번째, 세 번째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네. 우리 까르페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